안녕하세요. 썬돌입니다. 오늘은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번 영상은 책톡 영상이에요. 책톡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그동안은 책 영상을 올릴 때 책 리뷰 영상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그 리뷰라는 단어가 저한테 조금 이렇게 부담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왠지 리뷰라고 함은 그 책을 빠삭히 이해하고 그걸 되게 잘 설명해 드리고 또 어떤 인사이트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에서 책에 대한 그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더 가벼운 뉘앙스의 말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이랑 그 카톡으로 편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듯이 저도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편하게 주고받기 위해서 책톡이라는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취지에 맞게 책을 가지고 가볍게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제가 만든 그런 책 영상을 보시고, 저런 책도 있구나,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만 들어도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책은, 짠, 네, 반고흐 영혼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오늘 어떤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며칠 전에 그 러빙 빈센트 전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그 러빙 빈센트 전에서 그림을 보고 카페에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방고흐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놀았던 그 영상을 브이로그로 올려두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을 읽었을 때 그 감동이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이 책을 소개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방고흐에 대해서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물론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뭐, 그림이나 화가 자체나 관심이 없었는데, 올해 5월 정도에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이 사실 그림보다는 방고흐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빠지게 된 케이스라서 원래는 그 인상주의, 인상파라고 하는 그 화가들의 그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원래 모네의 팬이에요. 그 모네의 그림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방고흐의 그림은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막 꼬불꼬불한 그런 붓터치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노란색, 파란색을 되게 많이 쓴다 정도였는데 이 책을 읽고 완전히 거의 사랑에 빠지게 돼가지고 우선 이 책은 소설은 아니고요. 방고흐라는 사람이 동생인 테오에게 보낸 편지들을 엮어서 만든 책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보면 1883년 11월 16일 이렇게 편지를 보낸 날짜들이 쓰여 있어요. 뭐, 테오에게 이런 식으로 방고흐가 보낸 편지 그리고 방고흐의 그림들도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방고흐의 화가로서의 그런 인생을 조금 훔쳐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이 좋은 게, 뭐, 방고흐 자서전,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서전이라 함은 방고흐가 쓴 건 아니고, 이제 뭐, 그 사람을 좋아하는 누군가가 그 사람을 기리면서 아마 쓴 책일 텐데, 그런 거보다는 이 방고흐라는 사람 스스로의 글, 스스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생활, 자신의 하루, 자신의 감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솔직하게 직접 쓴 글을 볼 수 있다는 게, 엄청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좀
되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길이길이 기억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일기를 좀 읽기나 편지를 많이 쓰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사후에 사람들이 그냥 추측성으로 쓴 글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이제 우리 같은 독자들이 읽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재밌었고요. 좀 설명을 해드리면, 어, 방고우라는 인물은 처음부터 화가가 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림을 파는 직업을 갖기도 했었고, 신학을 공부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늦은 나이에 그림을 그려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화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린 그 시간은 9년에서 한 10년 정도인 것 같아요. 죽기 전까지 879점의 그림을 그렸고요. 동생인 테오한테 보낸 편지는 668통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화가로서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남겼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테오에게 왜 그렇게 많은 편지를 썼느냐. 물론 이 당시에는 뭐 카톡도 없고 전화도 없고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편지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방고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굉장히 심할 정도로 그 화가로서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거의 한 점도 팔지 못할 정도로 화가로서 인정받지 못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그림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그림이 안 팔리니까 돈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밥을 사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의지할 때가 동생인 태호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또 화가가 되기로 하면서 아버지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아버지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도 없는 상태였기도 했고요. 그리고 테오라는 동생이 그 그림을 파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테오에게 자신의 그림을 보내면서 같이 편지도 보내고 또 그 편지 안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다. 나는 어떤 연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나는 나의 하루는 뭐 이렇다. 라는 말을 하면서 아마도 그런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들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오에게 편지를 많이 보낼 수밖에 없었기도 하고, 또 자신을 믿어주고 이해해주는 인물은 테오밖에 없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고흐의 그림은 곧 테오의 그림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주관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테오에게 보낸 편지가 많기 때문에 이제 뭐 그것들을 이렇게 엮어서 한 권의 책으로 읽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크게 두 가지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방고흐라는 사람이 진짜 대단하다. 두 번째는 이 방고흐라는 사람이 정말 짠하다. 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했던 건 그 화가로서 그림을 그리는 그 태도가 굉장히 진지하고 멋있어요. 물론 그 살아있을 당시에는 방고흐가 화가로서 인기가 없었지만, 어, 지금 이제 이 방고흐의 그림을 보면 그 방고흐만의 그 특유의 그런 붓터치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방고흐 스타일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있는 일인 것 같고 또 그걸 위해서 방고흐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또 예를 들어 어떤 인물의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 방고흐는 그냥 보여지는 대로 얼굴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의 영혼까지도 담아내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굉장히 열정적인 모습들을 이 책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서 너무 멋있었고, 또 저 스스로도 자극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로는 진짜 너무 짠해요. 가장 짠한 건 우선 화가로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안타깝지만 그거보다는 이 반고우란 인물은 굉장히 애정과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었는데 뭔가 이렇게 마음 따뜻한 사랑을 주고받을 누군가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동생인 태호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연애에도 계속 실패를 하고요. 부모님으로부터도 그런 신뢰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동료 화가들과 이렇게 모여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루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방고우란 인물을 사랑하지만, 그가 살아있을 당시에 방고우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이 책을 읽는 내내 너무 좀 짠하고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제 마음속에 이 인물이 오랫동안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방고흐라는 인물이 좀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림만 잘 그린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글로도 굉장히 잘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읽으시면 이 사람 글도 잘 쓰네?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면서 이 방고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많은 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